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구글 SEO 알고리즘 업데이트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걸 제가 영상을 만드느냐 하면은 구글 SEO 작업자들에게 이제 구글 알고리즘 업데이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뭐 순위가 바뀌고 갑자기 떨어지고 말고 이거를 떠나서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되어 왔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작업을 하시는데 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SEO 작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었던 이 알고리즘의 좀 역사라고 해야 되나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2021년도, 그러니까 지금 언제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도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구글 팬다라고 하는, 페널티, 필터라고 해야 되죠. 이제 업데이트가 나왔었는데, 이제 처음에 구글이 만들어지고서, 뭐 이제 우리처럼 상위에 노출시키는 이런 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낮은 품질의 컨텐츠를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컨텐츠에다가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원하는 키워드가 짜장면이다 그러면은 제목이라든지 컨텐츠에다가 짜장면 여러 번 넣으면은 상위에 노출되는 이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품질 낮은 컨텐츠를 제거를 하고, 이제 컨텐츠 품질이라든지 중복 컨텐츠라든지 이제 뭐 정보가 별로 없는 이런 컨텐츠들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고품질의 컨텐츠가 있는 거를 좀 높여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구글 팬다 업데이트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2011년도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2011년도 전에는 중복된 컨텐츠를 만들고 작업을 했어도 뭐 됐었던 뭐 그런 시기였죠.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작업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제 그때는 뭐 편했었죠. 뭐 키워드만 잘 넣으면 되고 몇 페이지에 몇 글자 뭐 넣으면 되고, 이게 이제 이때 얘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이제 펭귄이라고 하는 이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은 스팸 링크라든지 부자연스러운 백링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2012년도 전에는 웹사이트 잘 만들어 놓고 수량만 많이 백링크를 쏘고 뭐 내가 원하는 앵커 텍스트로 링크를 붙이면은 금방 상위에 올라갔었던 뭐 이런 쉬웠던 단계가 있죠. 이제 링크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키워드 스토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블랙캣 SEO를 사용하던 웹사이트들은 이때부터 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링크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은 품질 높은 백링크를 확보하는 것이 그때부터는 중요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허밍버드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의미 기반 검색 강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멘틱 검색이라고 하죠. 키워드가 아닌 전체 문맥이라든지 의도를 파악하게 된 거죠. 자, 1년 사이에 2011년도에는 그냥 컨텐츠에 단어만 있었던 거를 좀 바꿨다면 이제는 의미를 넣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이제 AI라든지 내 컨텐츠가 뭐 AI가 내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이해를 하는 건지 뭐 이거를 보시는데, 이거 벌써 2013년도 그때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가 나왔는데, 요때쯤은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아이폰이 굉장히 상용화가 되었죠. 그래서 모바일 프렌들리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핸드폰이 모바일에서 열었을 때 잘 활성화돼서 보이는지 반응형 웹사이트 설계가 되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2015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015년도 뭐 비슷한 때 이제 랭크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이제 랭킹 요소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다 그것도 뭐 챗봇이 AI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AI가 이 키워드에 이 키워드에 맞는 뭐 사이트라든지 이 사이트에 대한 관계도라든지 이거를 AI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쿼리를 해석을 하고 사용자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User Experience, UX라고 얘기를 하고, 뭐 클릭 주 레이트라든지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이제 랭크 브레인이라고 하는 AI가 나오게 된 거죠. 인공지능이. 이게 2015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는 큰 건 아닌데 제가 아무래도 SEO 작업을 깊이 공부를 하고 했었던 부분이 이제 그 의료 쪽이죠. 의료랑 그 법률 쪽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린 건데, 2018년도에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신뢰성,
요런 게 이제 그 의료나 건강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의료교육 쪽에서 있는 큰 블로그 같은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싹 다 죽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2018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쯤에는 이제 BERT라고 하는 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의 자연스러운 거를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AI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때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에서 있었던 이런 내용들만 잘 작업을 하면 됐었는데 점점 더 컨텐츠가 중요하게 됐죠. 근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서 이제 팬다가 나왔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또 알고 있으니까 2012년도, 2013년도부터는 자 이제 이때 이제 허밍버드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쓰고 계시는 챗GPT의 뭐 초기 모델 같은 거는 이미 이 SEO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역으로 이겨 나가겠다, 뭐 파악을 해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2019년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구글이랑은 상관없는데 이제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2020년도부터는 이제 SSL이라고 이제 그 내 웹사이트가 HTTP가 아니라 HTTPS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식이 있었죠. 알고리즘에 관련된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21년도에는 페이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사용자들의 경험을 순위 요소로 반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딩 속도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시각적인 안정화라든지 로딩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사용자들이 얼만큼 보는지 이거를 이해하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빠져있지만 뭐 뒤에서 배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뭐 예전에는 뭐 3G 이런 그 인터넷 속도가 아니면 핸드폰에서 보는 속도가 뭐 2G, 3G, 4G, LTE 뭐 이렇게 이제 빨라지게 되면서 점점 더 웹사이트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을 하느냐, 뭐 고장 난 건 없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나타졌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2년도 사실 코로나 터진 다음에는 Helpful Content Update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위한 컨텐츠를 강조를 하고 검색 엔진용 글 감정, 뭐 저품질, 자동 생성 컨텐츠 요걸 이제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설명을 드렸냐? AI로 컨텐츠 쓰면은 되지 않습니까? AI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여기서 보시면요. 2011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한번 백링크에 관련된 스팸 링크를 뺀 것이 아니면은 2011년도, 2013년도, 2025년도, 2015년도, 2018년도, 19년도, 21년도, 21년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메인 업데이트 중에서 한 번 빼고 나머지는 다 컨텐츠나 아니면 웹사이트 온페이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조작을 하고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딱 한 번 펭귄 때 이후로 빼고서는 이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블랙캣에서 구글이 잡아낼 수 있는 건 이때 한 번이고 그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똑같이 변화 없이 작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스팸 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찾아가서 보시면은 얼마나 자주 이 백링크의 스팸성 백링크를 잡아내는지를 수시로 이건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뭐 한 번 몇 년도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지키셔야 될 거는 백링크는 그냥 구글에서 하라는 대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백링크 된 거, 스팸처럼 작업된 거 아닌 거, 블랙캣으로 된 거 아닌 거는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1998년도 9월에 이제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서치 엔진이 나오고 나서 그 전까지는 야후에서 사람들이 다 검색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2021년도 여기서 보시면은 팬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야후가 어떻게 보면은 다 이 시장을 잡고 있었는데 구글한테 밀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6년 동안 구글이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글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켓을 다 가져가는 이런 얘기가 됐는데 2005년도부터는 구글 고데디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도메인의 경매로 도메인을 살 수 있는 이제 페이지가 런칭이 됐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도메인을 사고 팔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SEO 작업을 할 때, 백링크 작업을 할 때 뭐 좀 많이 쓰는 머제스틱이라고 하는 툴이 있죠.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 처음 나왔던 툴이에요. 물론 처음에 나왔었을 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처음 나왔었을 때는 구글이 아니라 야후에서 이제 그 올라가는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사용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좀 변형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머제스틱이 먼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SEMrush가 이제 그 다음에 런칭을 했죠. 지금 여러분께서 많이 쓰시는. 그러니까 오래된 툴입니다. 2008년도부터 썼었던 툴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사람들이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2년 뒤에나 가서야 Ahref라든지 Mozz라고 하는 이 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Mozz에서 뭐 이런 그 뭐 DA라든지 PA 점수 같은 게 뭐 그 다음에 나왔는데, 사실은 머제스틱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뭐 오래된 뭐 역사도 있고 뭐 히스토리가 쌓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먼저 나와서 이 모든 변화를 다 겪고 지나갔던 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선호하지 않는 뭐 내용이 뭐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동포대학이라고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아니면 제 유튜브나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SEO 때문에 시작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언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냐면은, 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2018년도 이때 이제 요 시기에 한참 컨텐츠가 바뀌고, 의료 쪽에서 있는 뭐 컨텐츠가 내려가고, 뭐 백링크가 붙고 하는 거, 요게 있었을 때 제가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전과 후의 내용들을 좀 경험을 조금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요때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자, 이제 2022년도 요때죠. 이제 헬프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을 때 31일 날 챗GPT에서 무료로 이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막 사람들이 이제 막 AI로 하면 되네 안 되네 이 얘기를 하는데, 설명드리는 몇 가지의 의도를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의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구글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보시면은 SEO 작업할 때 뭐가 중요하고 구글에서 뭘 자꾸 고쳐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컨텐츠는 이때는 그냥 쓸데없는 컨텐츠 만들어서 그걸로 올라가는 걸로 됐었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계속 변화를 줘서 AI가 계속 나오고 있고, 2015년부터 AI가 컨텐츠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찾는 AI가 만들어졌었고, 만들어내는 AI로 만들어지는 것이 2015년, 뭐 12년 요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무슨 뭐 AI로 만들면은 구글에서 순위가 잘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변동된 거는 진짜 백링크가 2012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발견을 하고, 거기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백링크 작업과 컨텐츠 작업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는 이 업데이트만 보더라도 대충 이해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뭐 SEO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글 검색 결과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좀 변화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것이 아니더라도 뭐 여기저기서 찾아가시면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Mozz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 백링크 조사하는 툴에서는 뭐 10년 정도 뭐 어떻게 작업이 됐었는지, 변화가 뭐가 있었는지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다 읽어볼 건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SEO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뭐가 좀 바뀌었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구글 펭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링크를 다 그 소스를 가서 걸어놨으니까 위키피디아에 가셔서 뭐 찾아보시면은 대충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펭귄 같은 경우도 이제 버전이 이렇게 막 한 6, 7개 정도가 바뀌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대 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뭐 적어도 알고리즘이 계속 업데이트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 것인가, 뭐 이런 트렌드라도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업데이트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누가 만약에 SEO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열심히 내가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순위가 떨어졌어요. 업데이트가 갑자기 큰 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가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뭔가 구글에서 큰 변화를 주는 업데이트가 준 것이 때문에 바뀐 거는 아니라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정말로 엄청나게 큰
매크로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뭔가 변화가 된 거는 사실은 구글에서 알고리즘을 변동이 좋기 때문에 내 웹사이트에 순위가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웹사이트에 걸려있는 컨텐츠라든지 온페이지의 작업의 변화라든지 경쟁 사이트들의 변화라든지 요것 때문에 사실은 순위가 변동이 됐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알고리즘의 업데이트도 이해를 하시면서 내가 뭔가 웹사이트가 순위가 변동된 게 갑자기 알고리즘이 변동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아무튼 SEO 작업자들에게 이제 알고리즘의 업데이트에 뭐 과거 이력이 좀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